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소비자원 정보교육팀 이선동 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소비자 문제의 원인과 사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소비자 문제가 무엇인지 개념을 정리해 볼게요. 소비자가 소비 생활을 위해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하고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의 권리 침해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의 불만이나 불이익 또는 피해를 말합니다. 이와 같은 소비자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선 소비 활동을 분류하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나와 우리 가족이 어떤 소비 활동을 했는지 생각해보고 그 소비 활동을 물품 소비 활동과 서비스 소비 활동으로 분류해 봅시다. 접착 메모지에 이러한 소비 활동을 작성하고 자신이 작성한 내용을 교재의 표에 나누어 붙여봅니다. 물품 혹은 재화 소비 활동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분식점에서 떡볶이를 사 먹은 것, 문구점에서 학용품을 구입한 것,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티셔츠를 산 것, 대형 마트에서 식품을 구입한 것 등이 해당됩니다. 서비스 혹은 용역 소비 활동에는 공유 자전거를 타고 요금을 낸 것, 미용실에서 머리카락을 자른 것, 영화를 보기 위해서 영화표를 구입한 것, 가족 여행으로 펜션 사용료를 낸 것 등과 같이 서비스를 제공받는 소비 활동을 말합니다. 소비 활동을 분류하면서 위의 내용과 다른 것이 있는지 확인하고 물품 소비와 서비스 소비를 다시 분류해 보세요. 요즘 어린이들 사이에선 액체 물질로 된 장난감이 인기입니다. 말랑말랑한 느낌의 변형도 자유자재라 이른바 액체 괴물로 불리는데요. 이 장난감 70여 개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검출돼 리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학교 앞 문구점, 액체 장난감, 이른바 액체 괴물이 수십 개가 진열돼 있습니다. 쫀득쫀득하고 말랑한 촉감에 모양도 이리저리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어 아이들에게 인기입니다. 하지만 화학물질로 돼 있어 습진이나 손톱 변형 등의 여러 부작용이 제기돼 왔는데 실제로 안전성 검사를 해봤더니 액체 괴물 76개 제품에서 유해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이른바 가습기 살균제 성분으로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클로로메틸 이소티아 졸리논 등의 4개 물질입니다. CMIT, MIT 성분은 보존제 목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는데 올해 2월 1일자로 안전 기준이 강화가 되어서 전면 사용 금지로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제품을 수거하거나 교환해주라는 리콜 명령을 내리고 해당 제품에 대한 추가 판매를 금지했습니다. 이와 함께 안전기준에 미달한 전기매트와 스노보드 등의 겨울용품 28개 제품에 대해서도 리콜 조치했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동영상의 뉴스는 어린이 장난감 액체 괴물의 안정성 검사를 실시해 본 결과 76개 제품에서 유해 물질인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이와 같은 뉴스를 통해서 소비자 문제의 사례를 분석해보고 소비자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해 봅시다. 먼저 뉴스 내용에서 문제가 되는 상품과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또 그 문제가 소비자에게 어떤 피해를 주었나요? 그리고 이 뉴스의 사례는 소비자 문제에 해당될까요? 이런 문제가 나에게 발생한 문제라면 어떻게 행동했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봅시다. 이제 소비자의 단순 불만과 소비자 문제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떤 것들이 단순 불만이고 소비자 문제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식집 떡볶이가 생각보다 맛이 없었다. 이런 것은 단순 불만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분식집에서 김밥을 사 먹은 뒤 배탈이 났다. 이것은 소비자 문제에 해당됩니다. 또 오늘 구입한 볼펜이 한 번만 사용했을 뿐인데 이유 없이 파손되었다면 소비자 문제에 해당되지만 미용실에서 머리를 잘랐는데 내가 원하는 스타일이 아닌 경우에는 단순 불만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미용실에서 머리카락 탈색을 한 후에 두피에 화상을 입게 되었다면 이것은 소비자 문제에 해당됩니다. 옷을 구입해서 집에 와서 다시 입어보니
색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면 이것은 단순 불만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소비자 문제는 가격 폭리나 구매한 제품의 고장, 성능 미흡, 안전사고, 사업자의 약속 불이행, 고의적 자기행위 등의 소비 활동으로 인한 신체, 생명, 재산, 정신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단순 불만은 이와 같은 피해 없이 소비자가 주관적으로 불만을 갖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소비자 문제는 왜 발생하게 되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파악해보고 관련 사례로 어떤 것이 있는지 탐색해 보도록 합시다. 소비자 문제의 발생 원인으로 먼저 기술 혁신으로 인한 소비자가 해당 제품에 대한 지식 및 정보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최근 고도로 기술적 결함이 있는 상품일 경우 그 원인을 찾기가 어렵고 찾을 수 있는 경우에도 많은 시간이 요구되어 소비자 피해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으로 물품의 대량 생산과 대량 판매, 대량 소비 시스템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날의 상품은 대량 생산, 대량 공정의 다단계, 유통 과정이 점점 복잡해진다는 특성을 가집니다. 극도로 분업화된 생산 공정과 복잡한 유통 과정으로 단계마다 결함 상품이 발생할 가능성이 항상 잠재되어 있으며, 또한 필요하지 않는 것을 구입하도록 유도하거나 무분별한 소비를 부추겨 물품 폐기량이 증가되고 이로 인해 환경 오염의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또 마케팅의 고도화로 인해 상품의 성능이나 품질에 대한 허위 과장 광고, 경품 증정과 같은 미끼 상품이나 무료 제공과 같은 자극적인 광고, 또 인기 연예인을 통한 타겟 광고, 그리고 다양한 판매 전략에 노출된 소비자가 상품을 충동적으로 구매하거나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구입하는 문제를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보화, 고령화, 세계화 사회라는 특성이 강화됨으로써 전자상거래가 급증하고 있고, 이로 인해 개인정보 보안 문제와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한 세계화로 인해 해외에서 생산된 식품과 물품이 유입되고 있고, 이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의 범위나 규모가 크고 보상받기도 어렵다는 문제가 나타납니다. 이와 같은 소비자 문제에 대해서 태블릿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발생 원인별 관련 사례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탐색해 봅시다. 이제 나의 소비자 문제를 분석하기 위해서 4컷 만화로 만들어 볼까요? 먼저 자신의 소비 경험을 간단한 이야기로 작성해 봅시다. 예를 들어 나는 A라는 제품을 사기 위해 문구점에 방문했으나 문구점에서는 B라는 제품밖에 없다고 하면서 B 제품을 사라고 했고, 나는 어쩔 수 없이 문구점의 권유대로 B 제품을 사게 되어 기분이 좋지 않았고, 앞으로는 내가 원하는 제품을 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겠다라고 경험한 일을 작성하고 이 내용을 만화로 표현해 봅시다. 이제 소비자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게 되셨나요?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되짚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소비자 문제란 소비자의 신체, 생명, 재산, 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권리 침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소비자 문제는 경제가 발달하고 사회가 정보화될수록 오히려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그 원인과 형태도 다양해지고 피해의 규모와 정도도 커지고 있습니다. 소비자 문제의 유형에는 상품의 안전에 관한 문제, 잘못된 정보로 인한 문제, 선택의 제한성에 대한 문제, 피해 보상에 관한 문제, 부당 계약과 판매 방법에 의한 문제, 서비스와 관련된 문제 등이 있습니다. 이제 소비자 문제의 원인과 사례에 관해서 자기평가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수업에서 알게 된 내용을 간단한 문장으로 작성해 보세요. 그리고 수업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은 무엇이었는지 작성해 봅시다. 그리고 수업 활동 중 가장 흥미있는 활동과 내용은 무엇이 있었는지 기재해 봅시다. 수업 중 가장 어려웠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어떤 것이었는지 작성해 보세요. 다음은 해당 문항에 대해서 매우 그렇다, 보통이다, 노력이 필요하다 중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해 봅시다. 나는 이번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나는 이번 수업 활동에서 모둠과 협력하였다. 나는 오늘 배운 내용을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다. 의 문항으로 표시를 해 봅시다. 감사합니다.